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우리 주위에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은 분들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대중화가 됐다는 건 그만큼 효과도 입증되고 또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일 텐데요. 특히 요즘과 같이 더운 여름에는 방학이나 휴가철을 맞아서 시력 교정술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시력 교정술에 대한 궁금증, 주의사항, 그리고 눈 건강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의 조재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최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미 시력이 좀 나빠져서 안경을 쓰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시력이 벌써 저하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보통 시력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동양인에서 서양인보다는 근시가 많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 눈이 나쁜 경우에는 그 자녀들도 근시 유전자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시력자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너무 어린 나이부터 책이나 컴퓨터를 접하게 된다든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않는다든지 하는 습관이 이렇게 눈을 많이 나빠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입니다. 제 주변만 해도 이미 이런 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력 교정술이 국내에 도입된 지도 벌써 30년이나 됐다면서요? 네, 정확히는 30년이 아직 조금 덜 됐는데요. 이 라식 수술로 대표되는 시력 교정 수술은 1988년에 그리스의 안과의사인 팔리카리스 박사에 의해서 개발되게 됩니다. 국내에는 1990년대 초반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연간 약 30만 건의 시력 교정 수술이 우리나라에서만 시술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이 시력 교정술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라식 수술로 대표되는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하면 정확히는 근시, 난시, 원시를 교정하는 수술인데요. 대부분의 안경 낀 젊은이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있을 수 있겠죠. 백내장이라든지 황반변성, 이런 경우에는 시력 교정 수술이 적응증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근시, 난시가 있는 환자에게서도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각막이 지나치게 얇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너무 나빠서 교정량을 벗어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력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수술을 받는 나이도 중요한 고려 대상 중 하나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혹시 성장기의 어린이나 혹은 반대로 이미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까지 나이대에 상관없이 모두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시력 교정 수술은 만 18세 이상에서는 누구든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어린 나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장기 동안에 눈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보다도 환자들이 더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수술을 할 수 있냐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40세가 넘으면 시력 교정 수술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만 40대 이후에는 이미 노안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할 때 반드시 노안을 교정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수술해야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제 주변에서도 이런 시력 교정술을 받고 정말 효과를 많이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안경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혹시 이런 시력 교정술을 받았을 때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시력을 좀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력 결과는 개인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착용하는 정확한 안경을 낀 정도의 시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정 시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안경을 착용했을 때의 시력이죠. 그렇지만 사람의 교정 시력은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의 시력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력 교정술이 국내에 도입된 지도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력 교정술 하면 라식 정도는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더 있는지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력 교정 수술에는 크게 라식, 라섹 그리고 렌즈 삽입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라식과 라섹 수술은 각막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리가 같은 수술입니다. 그리고 렌즈 삽입술은 일명 ICL 수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수술은 각막을 깎지 않고 특수하게 제작된 생체 적합 렌즈를 눈 안에 삽입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각막을 깎는 방법과 또 렌즈를 삽입하는 방법, 검사를 해보고 자신에게 좀 더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술 전에는 어떤 검사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수술 전 정밀 검사가 사실 중요한데요. 수술 전 정밀 검사는 대략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인 시력 검사부터 안압 검사, 안저 검사, 시야 검사, 굴절 검사 등등 수십 가지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전에는 반드시 컨택트 렌즈를 일주일 정도 벗은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정확한 검사 값을 얻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술 전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개개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평가한 후에 환자에게 맞는 수술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정밀 검사들이 필요하네요. 이 눈에 직접적으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런 정밀 검사들이 필요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럼 앞서 잠깐 소개하신 이 세 가지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흔한 교정술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라식 수술일 겁니다. 이 방법은 보통 어떤 분들에게 적합하죠? 네, 라식 수술은 각막을 레이저로 절삭해서 시력 교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라식 수술은 특히 각막을 절삭하기 전에 각막 절편을 만들고 나서 절편을 젖혀 놓은 후에 각막을 깎은 후에 다시 절편을 덮어 놓는 수술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복을 빠르게 하고 수술 후 통증을 줄이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 수술은 수술 후에 하루 이틀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라식 수술은 저희가 통증에 민감하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직장으로 복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식 수술과 정말 헷갈리는 수술법이 있는데요. 바로 라섹 수술이죠. 이 두 가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라섹 수술은 방금 말씀드린 라식 수술과는 달리 별도로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 절편 없이 각막 표면부터 각막을 절삭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식 수술과는 달리 수술 후에 통증이 있는 것이 라섹 수술의 단점이 되겠죠. 하지만 라섹 수술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막 절삭량이 라식 수술에 비해서 적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안구 건조증도 일반적으로 라식 수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라섹 수술도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수술 후 통증의 기간이나 정도를 줄여주는
라섹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없이 하느냐 그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시력 교정술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렌즈 삽입술. 이 경우는 보통 어떤 분들이 수술을 많이 받나요? 예, 렌즈 삽입술은 일명 ICL 수술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수술은 시력이 너무 나쁜 고도근시나 아니면 각막이 너무 얇아서 라식 라섹으로 각막을 깎을 수 없는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이 됩니다. ICL은 각막을 깎지 않고 특수하게 제작된 생체 적합 렌즈를 눈 안에 영구 삽입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라식 수술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수술법마다 장단점이 정말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정술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정할 수 있을까요? 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먼저 각막 두께가 충분히 두껍고 빠른 직장 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저희가 라식 수술을 권하고 있고요. 평소 건조증이 있다든지 각막이 얇다든지 하는 환자들에게는 라섹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도 근시나 각막이 비정상적인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환자들에게는 각막을 깎으면 안 되니까 렌즈 삽입술을 권하는 게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평소 시력 교정술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안과 전문의에게 그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건 원장님, 흔히들 안과 의사들은 라식 수술을 안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원장님께서도 안경을 지금 쓰고 계세요. 사실 농담 반 또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부작용 걱정 때문입니다. 이 시력 교정술에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네, 방금 안과 의사들은 라식 수술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안과 의사 및 그 가족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통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의 원장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 라섹 수술을 하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제 생각에는 위험한 수술 또는 부작용이 많은 수술을 자신에게는 하지 않고 환자에게 권하는 그런 안과 의사들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죠. 그래서 이 라식 수술에도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각막 확장증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대표적인 부작용인데요. 이것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일단 발생되면은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서운 부작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최근에는 첨단 진단 장비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 정밀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위험 요소를 가진 환자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는 부작용들도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빛번짐 현상 또는 각막 혼탁, 또 렌즈 삽입술인 경우에는 백내장,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들은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든지 아니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안과 의사들이 라식을 안 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콘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한 사람들은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일인으로서 이게 맞는 말일까 봐 걱정이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콘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했다고 해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술 중에 렌즈를 오래 꼈을 때 부작용으로 생기는 혈관들이 많아요. 그 혈관들이 수술 중에 파열이 되면서 출혈이 돼서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저희가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알려져서
컨택트 렌즈를 하면은 수술이 안 된다고 알려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컨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는 것은 수술을 떠나서 여러 가지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니까 전 안과 의사로서 컨택트 렌즈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수술 여부를 떠나서 이 렌즈 착용 자체가 눈 건강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력 교정술을 받은 후에 다시 안경을 착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시력은 다시 안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요. 사실 무조건 다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말이고요. 시력 교정 수술 후에 다시 근시가 생겨서 일부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근시 퇴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시가 다시 재발하는 거죠. 예. 라식 라섹의 경우에 약 10% 정도 근시 퇴행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후에도 환자들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대목이 되겠죠. 예. 그리고 현대인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눈을 너무 혹사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근시 재발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시 재발 정도에도 개인 차이가 있는데요. 간혹 재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드물게 재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수술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궁금증. 최근에 사람들이 눈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요. 실은 시력이 떨어진 이후에는 아무리 챙겨 먹어도 좀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에게 눈 영양제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 영양제는 근시의 환자에게서는 그 영향이 사실 미미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노년성으로 생기는 안과 질환에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루테인이라는 영양제가 황반 변성에 효과가 있듯이 이러한 눈 영양제는 근시보다는 노년으로 생기는 안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환자에게 눈 영양제를 드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이 훨씬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어봤듯이 시력 교정술은 수술 전부터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수술 전후로도 세심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먼저 이 수술 전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 일주일 전부터는 컨택트 렌즈를 끼시던 분이라면 컨택트 렌즈를 반드시 벗고 수술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수술 전날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병원에 오실 때는 스킨 로션 이외에 다른 화장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여성 환자분들이 눈 화장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향수를 뿌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향수는 수술 장비, 레이저 장비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고 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 향수가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메모를 해서라도 좀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못지않게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수술 후 보통 4일에서 7일까지는 저희가 특별 주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눈에 물을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무실 때는 잠결에 모르고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 안대를 챙겨 드리는데 반드시 수면 중에는 보호 안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반드시 수술 후에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안약을 의사의 지시대로 잘 챙겨 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수술 전처럼 생활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음주는 약 2주 정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영장은 약 3주 정도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눈 휴식을 하는 것도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시력 교정술 후에 또 이 시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술법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건가요? 네, 꼭 그렇진 않고요.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눈이 일시적으로 건조해지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 후에 발생하는 이 건조증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많은 시술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시력 교정 수술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건조증에 대한 시술을 받으면은 건조증의 회복도 빠를 뿐더러 시력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평소대로 눈을 혹사시키는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면 시력은 결국에는 또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평소 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오래도록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안과의사로서 중요한 2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눈 휴식이고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 모두가 알고 계시던 눈 휴식은 우리 눈 건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생활에서 눈을 너무 혹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눈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눈을 휴식하거나 또 과도한 업무 후에는 인공 눈물을 넣고 눈을 좀 휴식해 주는 것이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눈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이 바로 자외선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나 보안경으로 눈을 가려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 건강을 위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반적으로 라식 라섹들의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 또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이러한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 수술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의사가 원칙을 지키면서 꼼꼼하게 시술을 한다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수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들도 수술 전에 의료진의 숙련도라든지 병원의 장비 및 시설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의 조재학 원장님과 시력 교정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시력 교정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교정술을 잘 비교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눈 건강에 가장 주의해야 할 계절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잦은 물놀이로 여러 안과 질환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눈 건강 수칙 유념하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